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꾼 일본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시파이와 세이코 노 모토. 조금 복잡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그 의미는 충격적일 만큼 강력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근원이다. 단순히 실수에서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시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패를 피하려는 사람들은 평생 깊은 후회 속에서 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억누르며 스스로 한계를 긋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과가 두렵고 실수하는 것이 두렵고 친구나 가족에게 놀림거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시도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그 강의를 듣지 않고, 그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고, 그 꿈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돈을 잃을까봐, 바보처럼 보일까봐 느끼는 두려움 말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꿈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 꿈을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러분을 두려움의 사슬에서 해방하고 최고의 나를 찾아 떠나게 해줄 이 일본 속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살기를 두려워했던 소년. 마이클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클은 22살이었습니다. 몇 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자제품 매장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었죠. 마이클은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에게는 아주 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가 인생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을 지배했습니다. 매일 마이클은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출근하고 집에 돌아와 넷플릭스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주말에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마이클 본인도 자신이 갇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회사를 소유하고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일구는 상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약 잘 안 되면 어쩌지? 모아둔 돈을 다 날리면?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해?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투자도 하고 싶었고 금융시장을 공부해서 돈을 불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권 계좌를 개설하려고 할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다 잃어버리면 어쩌지?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공학 같은 걸 공부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등록하려고 할 때마다 두려움이 기어 나왔습니다. 적성에 안 맞으면 어쩌지? 너무 어려우면? 써먹지도 못할 공부에 몇 년을 허비하면 어쩌지?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의 속을 갉아먹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인 사라였습니다. 마이클은 몇 달째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훌륭하고 똑똑하고 재미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데이트 신청을 해볼까? 하지만 용기를 낼 때마다 더 큰 두려움이 그를 강타했습니다. 싫다고 하면 어쩌지? 날 비웃으면? 사람들 앞에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마이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두려움이 인간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위험한 행동을 막아주며 생명을 위협하는 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감정이죠. 고대에는 겁이 많은 사람이 대개 더 오래 살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부족에서 용감한 사람이 혼자 숲을 산책하러 나갔다가 야생동물에게 공격당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반면 부족 안에 머물기로 한 겁 많은 사람들은 살아서 건강을 유지했죠. 하지만 이 오래된 뇌의 메커니즘은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치명적인 위협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가 거절당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인생이 끝날까요? 감옥에 갈까요? 죽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절당하면 며칠 슬플 수는 있겠지만 곧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겁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좋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당신과 대화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 한다면요. 어쩌면 당신은 결과가 좋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다가 평생 꿈꿔왔던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시도조차 하지 않은 후회와 고통은 실패가 주는 불편함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제2장, 시도하지 않는 것의 고통. 마이클의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하루 종일 고통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었죠.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더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도하는 불편함보다는 차라리 가지지 못한 고통을 안고 사는 쪽을 택했습니다. 시도한다는 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위험을 감수한다는 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마이클의 마음속에서 실패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실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도하지 않는 매일매일이 그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실패한 것이고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되는데 실패한 것이며 행복해지는데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인간 행동을 수년 동안 연구한 한 심리학자는 전 세계 모든 벽에 붙여야 할 명언을 남겼습니다. 후회의 고통은 일시적인 실패의 고통보다 무한히 더 크다. 실패는 아프지만 지나갑니다. 시도하고 실수하고 배우고 조정하고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후회는 남습니다.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마이클은 평생의 후회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하고 몇 번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은 그저 생존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3장, 모든 것이 바뀐 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클은 집에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또 다른 하루였죠. 그는 시간을 때우며 목적 없이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온 게시물, 일본어 문장이었습니다. 시파이와 세이코 노 모토, 실패는 성공의 근원이다. 마이클은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근원이다. 그 문장의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클릭했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시파이와 세이코 노모토는 단순히 듣기 좋은 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이 생각이 수세기 동안 일본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실패는 성공의 반대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한 필수 재료로 여겨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말을 배울 때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처음에는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실패들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사회는 우리에게 실패는 나쁜 것이라고, 실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마이클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일본 기업들, 특히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에는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라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수를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투자하기 전에 초기에 작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테스트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조정하고 다시 시도하는 것이죠. 그는 일본 무술에 대해서도 읽었습니다. 무술의 고수들은 매트 위에서 넘어지는 모든 순간이 교훈이지 실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작은 단계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을 뜻하는 카이젠 개념에 대해서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피하려고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공 또한 피해버렸습니다.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가질 수 없으니까요. 제4장, 관점의 변화. 그날 밤 마이클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시도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 놓쳐버린 모든 기회, 한 번도 탐험해보지 못한 수만 가지의 만약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한 분노,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게 둔 것에 대한 분노, 위대함의 모험 대신 평범함의 안전을 택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무언가도 느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두려움, 그것이 진짜 적이었습니다. 시파이와 세이코노 모토, 실패는 성공의 근원이다. 실수에서 배울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면 실패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존경하던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던 그 사업가는 성공하기 전에 2번이나 파산했습니다. 그가 존경하던 투자자는 초창기에 여러 번 돈을 잃었습니다. 꿈의 기업을 시작한 그 남자는 자금을 확보하기 전 30명의 투자자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시도했고 계속해서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5장, 첫걸음. 다음 날, 마이클은 다른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더는 두려움이 나를 대신해 결정하게 두지 않겠다. 그리고 작게 시작했습니다. 시파이와 세이코노 모토가 무모해지라는 뜻은 아님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내던지고 운에 맡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되 현명한 위험을 감수하라는 뜻입니다. 마이클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었고 막중한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인 실패할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사라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해 보이나요? 하지만 마이클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오전 내내 무슨 말을 할지 연습했습니다. 손에는 땀이 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에 목소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마, 싫다고 하면 어떡해. 하지만 마이클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되새겼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근원이다. 그녀가 거절한다면 배우면 된다. 성장하면 된다. 나아가면 된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는다면 평생 만약에라는 질문을 품고 살아야 할 것이다. 마이클은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 사라. 좀 뜬금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퇴근하고 나랑 커피 한잔 할래?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사라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난 네가 절대 안 물어볼 줄 알았어. 당연히 좋지. 마이클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녀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코 실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몇 달을 고통 속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제6장, 도미노 효과. 그 커피 한 잔이 마이클의 무언가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라와 데이트를 시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일어난 일이죠. 두려움이 현실보다 더 크게 느껴졌을 뿐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장벽 하나를 무너뜨리자 다른 장벽들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뒤 마이클은 증권사의 첫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리가 멀었죠. 잃어도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소액을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읽고 배우고 전략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했을까요? 물론입니다. 첫 거래에서 돈을 잃었을까요? 당연하죠. 하지만 마이클이 무엇을 했을까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분석했습니다. 전략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이미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익은 아니었지만 배우고 있었고 더 중요하게는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마이클은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현명하지 않으니까요. 대신 남는 시간에 일했습니다. 간단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몇몇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제품 버전은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마이클은 물었습니다. 왜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너무 비싸요. 내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포장이 믿음이 안 가요. 마이클은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버전은 더 나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버전, 천천히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각각의 실수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피드백이었습니다. 시장이 그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수년간 연구한 한 연구원은 그들 중 100%가 여러 번 실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운도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정보 수집을 위한 데이터이자 과정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를 정체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고로 나는 실패자다. 이 관점의 차이가 바로 꿈을 이루느냐, 후회 속에 사느냐를 결정짓는 차이입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한 신경과학자는 우리 뇌가 실제 두려움과 상상 속의 두려움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이클이 사라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를 두려워했을 때 그의 뇌는 마치 포식자를 마주한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제 위험은 없었습니다. 그저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잠시 기분이 나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상 속의 두려움이 그가 진짜 삶을 살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7장, 위험에 대한 진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니까요. 시파이와 세이코 노 모토는 무책임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빨간색에 전 재산을 걸고 행운을 빌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모든 걸 내팽개치고 꿈을 투쓸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당신에게 의지하는 자녀가 있다면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계산된 위험, 현명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여가 시간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하기 전에 6개월치의 재정적 여유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키워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젊다면, 큰 책임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지 않고 실패할 자유가 있다면 당신은 드문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시도해도 됩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젊을수록 더 많이 시도하고 실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빨리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할 에너지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실패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시기입니다. 마이클은 22살이었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거대한 빚도 없었고 그에게 의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얻을 것밖에 없었는데도 말이죠. 제8장, 1년 후 마이클이 시파이와 세이코노 모토를 발견한 그날 밤으로부터 1년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자제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사업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이미 상당한 부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성장이 지속된다면 전업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정기적으로 투자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손실을 본 적이 있냐고요? 물론이죠.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익도 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클과 사라는 8개월째 연애 중이었습니다. 그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녀를 놓칠 뻔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적인 것이었죠. 마이클은 더는 두려움이 자신을 마비시키게 두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을 느낄까요? 당연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는 이해했습니다. 두려움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요.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그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뭐지? 내가 감당할 수 있나? 그리고 대부분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제9장, 그가 배운 교훈들. 마이클은 지난 1년 동안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은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예전의 마이클과 같을지 모르니까요. 첫 번째 교훈, 실패는 영구적이지 않다. 후회는 영구적이다.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조정하고 개선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그 만약에라는 질문이 영원히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마이클은 무언가에 실패할 때마다 고통이 사라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길어야 일주일 정도 속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삶은 평소대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고 보낸 세월은 그건 매일매일 아팠습니다. 두 번째 교훈,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다. 사실 처음부터 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이클은 효과가 있는 것을 찾기 전까지 5가지 다른 버전의 제품을 시도했습니다. 꾸준한 수익을 내기까지 수십 번의 잘못된 투자를 했습니다. 사라에게 자연스럽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까지 여러 번 어색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상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잘하지 못합니다. 아무도요. 완벽한 전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절대 시작하지 못할 겁니다. 세 번째 교훈. 두려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울 뿐이다. 마이클은 여전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업에서 새로운 것을 출시할 때마다 두려움이 되살아납니다. 더 큰 투자를 할 때마다 두려움이 기어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압니다. 두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당신 대신 결정하게 두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교훈. 당신이 가진 두려움의 대부분은 비합리적이다. 마이클이 마침내 멈춰서서 자신의 두려움을 분석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일의 90%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라에게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했지만 그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는 투자금을 다 날릴까 봐 두려워했지만 손실은 있었어도 파멸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망할까 봐 두려워했지만 성공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우리를 보호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나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 불완전한 행동이 상상 속의 완벽함보다 낫다. 마이클은 완벽한 거래를 계획하며 수년을 보냈지만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괜찮은 버전으로 시작했을 때 그는 3년간의 계획보다 3개월간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배움은 오직 행동할 때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내놓고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받고 조정할 때 비로소 배웁니다. 계획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시작해야 할 때가 옵니다. 제10장, 철학 뒤에 숨겨진 진짜 개념. 이제 시파이와 세이코노, 모토가 왜 그토록 강력한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깊습니다. 일본에서 이 철학은 다른 사상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함을 아름다움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와비사비처럼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수리하여 상처를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킨츠기처럼 말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실패는 당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구축합니다. 당신이 저지르는 모든 실수는 경험의 층을 더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더 잘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실패에서 배운다면 모든 실패는 당신을 성공에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문제는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패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패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패가 너무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는 수십 번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기는 난 실패자야. 평생 못 걷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기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요. 그저 다시, 또다시, 또다시 시도할 뿐입니다. 어느 날 걸을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당신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시도했고 실패했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판단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오직 호기심과 결단력만으로요.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두려움을 배웠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항상 정답만 맞춰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마비시켰습니다. 시파이와 세이코노 모토는 당신을 다시 그 마음가짐으로 초대합니다. 실패는 과정의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는 마음가짐으로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80세에서 90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이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다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일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시작하지 않은 사업, 떠나지 않은 여행, 데이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 배우지 않은 공부, 감수하지 않은 위험. 인생의 끝자락에 선 사람들은 실패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놓쳐버린 기회, 시도조차 하지 않은 도전, 두려움 때문에 죽게 내버려 둔 꿈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8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노력을 자랑스럽게 돌아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은 일들을 후회하며 돌아보고 싶습니까? 제11장 완전한 변화. 오늘날 마이클은 더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겨우 23살입니다. 여전히 젊죠. 하지만 차이점은 이제 그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업은 이미 매장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곧 전업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조만간 직장을 그만두겠죠. 네, 그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른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설레는 두려움이죠. 날개가 있다는 걸 알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의 두려움입니다. 마이클과 사라는 함께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게 무서워서 그녀를 놓칠 뻔했다는 사실이 그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의 투자는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손실도 보았고 실수도 했고 돈도 잃어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수가 그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대학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어려울까요? 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하지만 그는 계속합니다. 이제 그는 어려움이 실패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마이클이 친구들에게 롤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갇혀있고 겁먹고 정체되어 있던 모습을 봤던 바로 그 친구들이 이제는 그가 살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야, 너 뭐가 달라진 거야? 마이클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난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기를 멈추고 시도하지 않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했어. 인간의 동기를 연구하는 한 행동, 심리학자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 사이에는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재능과는 상관없습니다. IQ와도 상관없습니다. 운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불편함에 대한 내성이라는 단순한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의 불편함, 잘 될지 모르는 불편함을 견디고 그럼에도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무엇보다 편안함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위대함이 주는 불편함보다 평범함이 주는 안전함을 선호합니다. 결국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시도하는 일시적인 불편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후회라는 영구적인 편안함에 머무르시겠습니까? 한 연구원이 15년간 성공한 기업가들을 연구했는데 성공한 기업가는 평균적으로 성공하기 전에 3.8개의 사업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4번의 사업, 4번의 시도, 4번의 실패 끝에 성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 후에 포기한 사람들과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각 실패가 길의 끝이 아니라 여정의 일부임을 이해했습니다. 시파이와 세이코 노 모토. 실패는 성공의 근원이다. 말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실패가 두려워서 하지 않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강의를 듣지 않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투자를 미루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죽어가게 내버려 두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꼭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실패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영구적입니다. 오늘 실패하고 내일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도하지 않으면 내일도 똑같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어떨까요? 당신은 시도했다가 잘 안 된 일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후회할 것입니다. 마이클은 22살에 이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당신은 몇 살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릴 생각입니까? 시파이와 세이코 노 모토. 실패는 성공의 근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시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결국 가장 큰 실패는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채널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주세요. 회원분들에게는 콘텐츠 조기 이용 권한이 제공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모든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당신이 내디딜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이제 시도해볼 일은 무엇입니까? 더는 기다리지 마십시오. 시도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명예롭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길을 따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